네, 이제 유기화학 반응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반응의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 더 공부를 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반응 에너지 도표. 제가 여러 번 그려서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고 이번 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유기 반응의 표현에서 결합 해리 에너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는 우리가 측정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해서 테이블로 만들어서 참고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결합의 세기를 의미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결합이 끊어질 때 나타나는 열 변화량을 결합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고 결합 해리 에너지가 클수록 그 결합이 강한 결합이다. 깨트리기 어려운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략 측정하는 방법은 나와 있고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로린 같은 이런 기체를 또는 다른 샘플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기체 상태로 만들어준 후에 빛이나 에너지를 열을 가해서 라디칼로 이렇게 쪼갰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서 모든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를 계산해서 총량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반응 엔탈피예요. 그래서 반응 엔탈피가 전체적으로 높았다가 낮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는 더 약한 에너지들로 연결된 분자가 더 강한 에너지로 연결된 분자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해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라디칼 메커니즘에만 정확히 적용이 되고 극성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균일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결합 세기를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용어적으로 한번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응 에너지 도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깁스 프리 에너지나 엔탈피 값으로 나타낸다고 했고 Y축을 그리고 X축은 반응의 진행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X축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Y축은 델타 G 값이나 델타 H 값으로 델타 L 엔탈피 그리고 깁스 프리 에너지 값으로 나타내게 되고 반응 출발 물질의 에너지 상태 그리고 반응 생성 물질의 에너지 상태를 이렇게 결합 해리 에너지든 어떤 프리 에너지 측정을 통해서든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고 이렇게 에너지가 낮건 높건 간에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기 위해서는 직선적으로 바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높은 산을 하나 넘어야만 해당하는 물질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그 꼭대기에 도착하게 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높이로 산의 높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꼭대기 에너지 상태를 바로 전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라디칼 중간체가 만들어질 때 전이 상태의 안정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얘기한 게 이 산 꼭대기에 있을 때 그 분자의 형태를 전이 상태라고 하고 트랜지션 스테이트 또는 분자의 구조를 그린 다음에 옆에 이렇게 빗살 무늬로 이렇게 표시해서 이 대괄호 속에 있는 형태가 전이 상태를 의미한다. 굉장히 고에너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에 있는 상태가 전이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물을 얻었을 때 에너지 도표로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물질이 생성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뒀고요. 출발 물질보다 생성 물질이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는 경우 우리가 이 반응을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가 점점 더 높아졌으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흡열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 산이 대부분 높게 올라가야 되니까 반응이 좀 어렵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아까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와 뭐 다른 항목을 통해서 설명을 했을 때 비자발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비자발적인 반응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에너지를 높여서 열을 가해줘서 반응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트릭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랑 전이 상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 반응 에너지 도표는 뭐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